구한말 대한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방송 드라마가 최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국군 역사의 한 뿌리인 대한제국 시절 신식 군대 육군 군복이 온전하게 보존된 채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현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양식 예복 형식의 군복을 차려입은 무관이 장갑을 낀 왼손에 예도를 꾹 움켜쥔 채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기계가 느껴집니다. 초상화이지만 얼굴 표정이 생생하고 단추와 모표, 어깨 견장 등에는 금박이 박혀 입체감을 줍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장교를 지낸 황석으로 초상화의 낙관을 통해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 채용신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최근 이 초상화와 함께 대한제국 시절 신식 군대의 육군 군복을 공개했는데 군복 상하에는 물론 외투까지 온전히 한 벌로 보존된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제국 무관을 지낸 황석의 후손이 보관해 오던 것인데 지난 2일 육사 육군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공개된 군복은 대한제국 진위대, 즉 지역 향토를 방어하던 군대 장교의 당시 복장입니다. 양털로 만들어진 것으로 평소 근무복인 정복과 예식이 있을 때 입는 예복, 그리고 바지와 코트 형태의 외투까지 모두 한 사람이 입던 것입니다. 정복의 경우 말을 타기에 편하도록 치마 형태의 2단으로 만들어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 칼집이 장착된 허리띠, 그리고 군복 상의와 바지를 붙들어 매는 기능의 천으로 된 바지 멜빵까지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예복 모자 장식 귀신, 입전 모두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박물관 연구에 따르면 군복들은 과거 독일의 제후국인 프로이센 후기 양식인 것으로 파악됐고 만들어진 시기는 고종 황제 재위 기간 중 1900년 이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군복 곳곳에 오얏꽃 문양의 자수가 입혀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얏꽃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대한제국 신식군대가 왕실을 보위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또 모자 위쪽인 정수리 위치에도 이 오얏꽃 자수가 선명히 박혔습니다. 기증받은 유품에는 군복들 외에도 대한제국 장교 임명장을 비롯해 당시 관리 봉구표, 살아온 일생을 치하하는 찬양문, 집안 어른들의 효행을 기려달라며 암행어사에게 보낸 상서문 등 옛 문서도 여러 점 있습니다. 공개된 대한제국 군복들 경우 국군의 뿌리찾기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군복들을 연구하면서 대한제국에서부터 의병, 독립군, 강복군으로 연결되는 국군의 뿌리와 그다음에 정통성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특히 이것 자체만으로도 국가 지정문화재급 그런 가치를 가진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사 육군박물관은 박물관 안에 전시실을 차려 시민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왜 개봉한 안시성 혹시 보셨나요? 저는 뭐 리뷰 프로그램만 봤어요. 아, 리뷰. 네. 아, 요새 재밌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이 영화편도 다뤄드렸듯이 도대체 안시성에서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영화로도 재밌게 소재가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영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근데 이걸 먼저 안내드려야 될 그럼요. 것 같아요. 안시성과는 전혀 뭐 어떠한 그럼요.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냥 상품도 안 저희끼리 받았습니다. 아니 상품도 안 받아서 말을 하지 말아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혹시 영화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 역사적 드라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세영 기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컨택 좀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중가보다 30% 싸게 해드린다고 제가. 자, 안시성 뒷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사실은 딱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안시성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안시성 사람들은 잘 싸운다가 헛된 말이 아니게 나중까지도 그래요. 네. 거기는 확실히 단합을 잘하고 잘 싸워요. 근데 왜 잘 싸우는지는 몰라. 잘 뭉치니까. 사실 성의 위치도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성이 요새인지 주민들이 무슨 용병 집단인지 네. 아니 무슨 한맺힌 집단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시성 성도 양만춘이라는 것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얘기예요. 어허.
그것도 기록에 이제 가장 조선 후기에 뭐 이런 성주 이름이 누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양만춘이 어떤 장군이고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다만 역사를 보면 안시성은 늘 잘 싸우고 당태종이 들어갈 때도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저 동네 사람들은 잘 싸운다. 조심해야 된다. 거기까지.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게 저희가 예전에 고구려 얘기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안시성은 그냥 고구려의 성이고 그리고 뭐 연개소문 장군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뭔 공격을 받아도 도와줄 생각도 없고 이랬는데 영화 딱 초입 부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위기의 안시성을 야, 그 반란 일으키는 건지 한번 잘 감시해라고 첩자를 집어넣잖아요. 그 위기의 와중에.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아는 게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왜 토크메들의 전쟁사 시청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요. 영화가 재밌어집니다.